2020년 9월 28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BTS 빅히트, 공모가 13만 5천 원 확정. 경쟁률 1117.25대 1.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공모가가 최상단인 13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은 SK바이오팜을 넘어서는 1117.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계획의 강세. 합치면 코스피 시총 3위. 합병 계획을 발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28일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3사 합병 준비 단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에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달 미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을 통해 단일 회사에서 개발,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가능해져 거래 구조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이버 쿠팡 배민 갑질하면 위반 금액 2배 과징금 물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면 위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수수료 등 상세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플랫폼 산업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희 4,932억 깜짝 증여. 정용진 이마트, 정유경 신세계 굳히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일대 주주에 오르면서 사실상 그룹이 계열 분리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반적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하지만 사실상 두 남매가 독립적으로 책임 경영에 본격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한화그룹 대표이사 인사 조기 실시. 한화 3세 김동관 사장 승진. 한화그룹이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사업 전략의 선제적수립, 조직 안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이사 인사를 조기 실시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1월 한화솔루션 통합법인 출범 이후 약 9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한화그룹의 3세 경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동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그룹 내 미래 성장 사업 전략을 총괄해온 만큼 해당 분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 임성기 회장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지주사 대표로. 한미약품그룹이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 회장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올렸습니다. 송 회장은 대표이사로 장남인 임종윤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송 회장은 가현 문화재단 이사장과 한미약품 고문을 맡아오다 지난 8월 고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후 한미약품그룹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번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된 데 따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총괄 경영하게 됐습니다. LG생활가전 2년 연속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LG전자가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협회 ACSI가 발표한 연내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ACSI에 따르면 LG전자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 지어플라이언스와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3위는 보쉬 일렉트로룩스 월풀, 6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매출에서도 10조 5,731억 원을 기록해 2년 연속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가오는 중앙은행 전자화폐 시대, 상업은행의 위기 오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브라질 중앙은행도 2023년이
오기 전에 11EC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을 배신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은행을 파산해서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중앙은행이라는 역사적인 경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즉, 금융은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전체가 집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무시하고 원티어 CBDC를 발행한 후 민간을 상대로 직접 유통한다면 상업은행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블록체인이 몰고 온 혁신의 경랑 속에서 상업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민간으로부터 은행권의 배타적 권한을 지키고자 하는 CBDC가 오히려 은행권의 몰락 내지는 혁신을 초래하는 셈입니다. 6월 말 여신 전문 금융회사 순이익 1조 3,300억. 전년 동기비 22% 껑충.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110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올해 6월 말 순이익은 1조 3,3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조 2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여전사의 총자산 순이익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고 연체율 조정 자기자 본비율 등 지표도 양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산 문제 해결 다급한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에 돈 될 테니 인수 나서라.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에 나서면서 국내 인수합병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혀온 현대중공업이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인수전에 뛰어들자 이미 구도가 기운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업계에선 국내 건설기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그룹 구조조정을 연내 매듭짓고 싶은 산업은행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영국 옐로테이블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순위는 미국 캐터필러 16.2%, 일본 고마스 11.5%, 미국 존디어 5.5%, 중국 XCMD 5.5%, 중국 산이 5.4%, 스웨덴 볼보건설기계 4.6% 순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각각 3.3%와 1.2%로 인수가 성사되면 볼보와 비슷한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LG전자 올레드 TV 발열 가능성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도 무상 교체. LG전자가 발열 문제로 지난 7월 국내에서 올레드 TV 부품 리콜을 실시한 이후 중국에서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무상 교체 서비스를 논의 중입니다. LG전자가 리콜을 하는 이유는 전류 간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파워보드에 들어가는 부품이 LG전자의 일부 TV 모델에서는 반대로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발열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파워보드에 열이 발생하면 TV 전원이 꺼질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한진중공업. 연내 매각 이뤄지나. 이번 매각 공고는 시장에서도 예견한 일입니다. 산업은행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난 한진중공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 매각 공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심사는 연내 매각이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현재 한진중공업 인수에 관심을 보인 곳은 KD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또 한국토지신탁도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PF들도 매각 측으로부터 투자 안내문을 수령하며 인수에 뛰어들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동걸 이스타항공 지원 어렵다. 기간산업기금 요건도 안 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8일 제주항공의 인수가 불발된 이스타항공에 대해 코로나 이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연임 이후 처음 가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찾은 공정위원장 대기업 중기 상생 어느 때보다 중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에 낙수 효과를 들었습니다. LG전자 세계 첫 롤러블 TV 4달 출격.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R 전용 사이트를 오픈하고 국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VVIP 및 사전 예약 고객 대상 초청 행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롤러블 TV의 가격을 대당 1억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LG전자 TV 중 최고가인 AK 올레드 88형 TV의 출하 가격 5천만 원보다 2배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KG그룹 할리스커피 지분 인수 계약 체결. KFC와 한식구. KG그룹은 지난 25일 SPC를 통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 중인 할리스 F&B 지분 93.8%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998년부터 20년 이상 커피 전문점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할리스커피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G그룹에는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IT 기술 기반의 종합결제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차박 SUV 티볼리 에어 사전 계약 시작. 1,890만 원부터. 쌍용차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2021 티볼리 에어를 다음 달 7일 출시합니다. 티볼리 에어는 2열 좌석을 접을 경우 1,879mm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장 185cm 성인도 차에서 숙박, 일명 차박이 가능하며 차박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소형 SUV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첫 달궤도선 2022년 8월 쏘아올린다. 우리나라가 자체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하고 미국 스페이스X 로켓을 활용해 2022년 8월 국내 첫 달 궤도선을 발사합니다. 이에 따라 달 탐사선 개발, 달궤도 진입, 우주 인터넷 등 심우주 항법 등의 기술 확보에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만 좋아하는 일본, 삼성 고군분투. 삼성이 일본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글로벌 2위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일본인들의 머릿속엔 한국산 제품을 손이 파나소닉의 아류작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갤럭시 스마트폰을 상대할 만한 일본 경쟁 제품이 일시적으로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점유율 자체가 없을 정도로 기미했습니다. 애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유니클로 모바일 이용자수 반토막.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현재 반토막 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월 유니클로 앱 사용자 수는 70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에서 9월에는 사용자 수가 30만 명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쉬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